로비의 그 적막이 처음으로 느껴진 건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었다. 행복한 소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갑자기 비워지며 남기는 그 공허한 메아리 같은 소리. 그 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서울의 그랜드 호텔 로비 한가운데 나 혼자 서 있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거대한 공간, 수천 개의 크리스탈이 매달린 샹들리에 아래.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웃음소리와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 직원들의 밝은 인사로 가득 찼었다. 이제는 구석의 분수 소리만 들릴 뿐, 내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그 정막을 메웠다. 작은 여행 가방이 내 옆에 놓여 있었다. 바닥에 고립된 섬처럼. 그들이 떠날 때 억지로 지은 미소가 이제 무거운 가면처럼 느껴지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보, 여기서 짐 지키고 있어? 차 주차하고 올게. 지하 주차장이 커서 좀 걸릴 수 있어? 금방 올게. 남편 민호가 그렇게 말하며 내 뺨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그의 미소가 너무 밝아서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 영숙 씨가 내 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움직이지 말고 있어. 얘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안에 유리 조각이 섞인 듯 했다. 이건 그들 가족의 클래식 장난이었다. 휴가 시작을 알리는 그들만의 재미. 모두가 공모한 눈빛을 봤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날 때 공유된 비밀 같은 웃음이 스쳤다. 하지만 10분이 30분으로, 30분이 1시간으로 흘렀다. 처음에 인내심 주차장이 멀 테니 길을 잃었을지도은 입구 근처 할아버지 시계의 차가운 시선 아래에서 점점 시들어갔다. 다른 가족들이 체크인하며 서로 팔짱을 끼고 골드 엘리베이터로 사라지는 걸 봤다. 행복한 수다 소리가 문 닫히며 멀어졌다. 민호의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갔다. 동서 수민에게 보낸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다. 회색 체크 표시 하나만. 위장의 불안이 이 가족과 함께한 익숙한 동반자처럼 매 초마다 더 조여왔다. 호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예의 바른 미소가 이제 연민으로 물들었다. 나는 로비의 고정물이 되어갔다.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슬픈 작품. 그 굴욕의 무게 아래 무너지려는 순간 크리스프한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다가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표정은 친절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이름표에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여기서 꽤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요. 도와드릴까요? 나는 깨지기 쉬운 미소를 다시 붙였다. 아, 괜찮아요. 정말요. 가족 기다리는 중이에요? 남편 이민호예요. 차 주차하러 갔어요. 지은 씨의 전문적인 평온이 잠시 흔들렸다. 연민, 불편함, 어쩌면 나를 위한 분노 같은 게 스쳤다. 그 순간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그녀의 말이 내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전에. 손님, 그분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체크인하신 이씨 가족분들이시죠. 어지러운 안도감이 밀려와 무릎이 꺾일 뻔했다. 네, 맞아요. 제 남편이에요. 돌아왔나요? 그녀가 망설였다. 부드러운 눈이 내 시선을 피했다. 손님. 그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방으로 올라가신 지 45분쯤 됐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다. 프론트 데스크 동료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께 장난을 치는 거라고.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갔다. 로비, 분수, 지은 씨의 얼굴이 흐려졌다. 소리가 귀에서 둔탁한 포효로 변했다. 장난. 그들이 내가 쏟아부은 돈으로 호화로운 오션뷰 스위트에 체크인했다. 웃으며 짐 풀고 내가 선물한 사치스러운 휴가를 시작했다. 나를 여기 버려둔 채 장난이 아니라 웃음거리로. 익힌 짐처럼. 나중에 이야기거리로 웃을 터였다.
그 순간 10년의 조용한 모욕, 영원한 이방인 느낌, 사지 못할 애정을 사려던 절박함이 무너졌다. 가슴의 상처가 칼처럼 아팠다. 하지만 눈물이 떨어지려는 찰나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게 솟아올랐다. 척추가 똑바로 펴지는 느낌. 마지막 지푸라기가 강철로 변하는 느낌. 떨림이 멈췄다. 시야가 선명해졌다. 주먹 쥔 손이 풀렸다. 그들은 이걸 장난이라고 했다. 좋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지. 불과 2주 전, 우리 집 부엌에서 따스한 아침 커피를 쥐고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건 백사장과 하늘 같은 터코이즈 바다의 낙원. 흥분이 순수하고 강렬해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작은 IT 스타트업이 대형 계약을 따냈다. 수면 부족과 끝없는 노력의 결실. 첫 생각은 새 차나 큰 집이 아니었다. 그들. 이 성공을 시댁가족과 나누고 싶었다. 가족 휴가야. 그날 저녁 민호에게 선언하며 노트북을 밀었다. 제주도의 블루 팰리스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모두 내 선물로 비용 아끼지 않을게.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요즘 보기 드문 진심 어린 기쁨. 그는 날 안아 돌리며 키스했다. 지은아, 너 정말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관대해의 그 순간 믿었다. 이 제스처가 다리를 놓아줄 거라고. 시댁에 연결해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그가 가족에게 소식을 전할 때부터 금이 갔다. 매주 일요일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 영숙 씨의 깨끗하지만 감정적으로 메마른 집. 민호가 여행 소식을 발표하자 이상한 침묵이 떨어졌다. 기쁜 침묵이 아니었다. 평가하는 침묵. 영숙 씨가 먼저 입을 뗐다. 내 핸드폰으로 호텔 사이트를 보며 입을 삐죽였다. 좋긴 하네. 그런데 이 돈 주고는 좀 더 고급스러운 데를 기대했어. 그녀의 특기, 은근한 비하. 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5성급 리조트, 최고 중 하나라고. 증명으로 5개 스위트룸을 예약했다고. 그녀를 위한 로열 펜트하우스라고. 비용 규모가 비판을 압도할 줄 알았다.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며 비용을 계산하는 듯 했다. 동서 수미는 직설적이었다. 핸드폰에서 시선을 떼고 내 새 핸드백을 훑었다. 좋겠다. 그렇게 돈 쓰고 다니는 거 연극 같은 한숨. 휴가 통째로 사버리다니. 가격도 안 보고 그녀 남편 태우는 TV만 쳐다봤다. 그들의 잔인함에 묵묵한 공범. 계획 과정마다 이런 유리 조각이 깔렸다. 항공편 세부사항 보내면 수민이 출발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투덜. 스파 메뉴 보내면 영숙 씨가 특정 유럽 트리트먼트가 없다고 한탄. 모든 대화가 공유된 가족 경험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거래였다. 나는 공급자, 그들은 비판적인 수혜자. 내 돈은 당연한 권리, 내 취향은 끝없이 의문. 최악은 민호. 그들의 말이 종이 배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면 그는 날 안아 변명했다. 너무 예민해, 여보. 엄마가 원래 그래? 세대 차이야. 아니면 수민이 질투하는 거지? 힘든 해였어. 개인적으로 받지 마. 그의 최애 대사.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무기력한 어깨으쓱. 그들의 행동을 날씨처럼 견뎌야 할 것으로. 매번 그 말은 그들의 안락이 내 고통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였다. 그는 그들을 선택했다. 항상 조용히. 공항 가는 차 안에서도 긴장감이 숨막혔다. 영숙 씨가 레그룸을 불평. 수민이 회사 돈으로 장기 주차비가 아무것도 아니겠네 라고. 나는 조수석에서 지갑을 쥐고 희박한 희망에 매달렸다. 제주에 도착하면 태양 아래 아름다운 리조트에서 모든 게 변할 거라고. 완벽한 휴가로 날 볼 거라고. 은행 계좌가 아닌 민호를 사랑하는 지은으로.
소속되고 싶어 하는 여자로. 어리석었다. 환상을 사는데 돈을 썼다. 그 희망이 로비에서 녹아내리며 진실을 봤다. 내가 쓴 매펜리가 그들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쌓은 보이지 않는 벽의 벽돌이었다. 그들은 날 잘못된 쪽에 버렸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물러나 지은 씨의 말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로비 구석, 큰 야자 화분 뒤 플러시 암체어에 앉았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깊이에 몸이 가라앉았다. 지갑이 무릎에 납덩이처럼. 손가락이 하얗게 쥐었다. 그게 내 생각의 혼란을 잡아줄 유일한 다 같았다. 초기 충격, 날카로운 고통의 성광이 물러났다. 대신 깊고 불안한 고요가 내려앉았다. 평화가 아니었다. 폭풍 후의 섬뜩한 고요, 모든 진실이 벌거벗겨진 풍경. 마음이 더 이상 불안으로 미치지 않고 무성 영화 스크린이 됐다. 민호와 시댁과의 삶을 재생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첫 추석을 봤다. 인상 줄여 3일 요리했다. 우리 집 레시피로. 영숙 씨가 포크로 음식을 밀치며 작은 입 배물었다. 재미있네, 얘야. 차가운 눈에 미소가 안 닿았다. 우리가 익숙한 거랑 다르네. 가족이 따랐다. 음식을 쪼고 와인만 마시며. 거의 다 버렸다. 다음 장면, 수민 결혼식. 선물로 꿈의 허니문, 제주 5성 호텔 이주. 사치스러운 제스처. 흥분된 전화 기대했다. 대신 짧은 문자, 감사, 제주 존넥 장면이 이어졌다. 가족 저녁에서 날 무시하는 대화. 생일 파티에서 사려 깊은 선물이 미지근한 감사로 치워짐. 그리고 장난들. 유머로 위장된 악의. 저녁 파티가 포멀이라고 안 알려져 청바지 입고 나타난 적 웃음막힐 부끄러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전 차키 숨긴 적, 내 패닉에 웃음 터뜨림. 그리고 민호. 미소 지으며 방관하거나 공모. 아프다고 말하면 안아 기분 풀어, 여보. 장난이야. 장난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장난이 아니었다. 이제 선명히 봤다. 10년 시험. 내가 얼마나 견디는지, 모욕 삼키는지, 돈과 존엄으로 그들의 조건부 애정을 사는지. 이 로비 장난이 최악이 아니었다. 가장 큰 소리였다. 내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 가족이 아닌 기능. 생활비 주는 은행 계좌. 필요 없을 때 버리는 도구. 로비 건너 프론트 데스크를 봤다. 지은 씨가 팜플렛 정리하며 지켜봤다. 낯선 그녀가 10년 시댁보다 더한 연민을 줬다. 그녀의 이해가 불꽃을 일으켰다. 차갑고 날카로운 아이디어. 단순하고 무서운 최종. 그들이 위 호화 스위트에서 웃고 있을 거다. 키카드는 그들 주머니. 하지만 그 힘, 대리석 바닥과 1000실 시트 지불한 힘은 여기, 내 떨리는 손에. 몸이 슬픔으로 아팠지만 영혼이 가볍게 느껴졌다.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결의가 등에 강철 막대였다. 드레스 매만지고 깊게 숨쉬며 프론트로 갔다. 발걸음이 주저없고 의도적이었다. 처음으로 그들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멀어지는 걸음이었다. 정확히 해야 할 걸 알았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 길이 인생 최장의 여정 같았다. 굽낮은 힐의 클릭 소리가 의도적 비트. 과거 나의 마지막 초를 세는 부궁 화려한 주변은 가족 추억 배경이 아니라 차갑고 낯선. 샹들리에가 빛으로 눈물 비웃는 듯 턱 높이 들고 프론트 여자를 봤다. 피해자가 아니었다. 클라이언트, 거래였다. 다가가자 지은 씨가 컴퓨터에서 올려다봤다. 중립적이지만 공감 스쳤다. 그녀가 내 고통을 알아봤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 그녀의 목소리가 맑았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예약 취소하고 싶어요. 펜트하우스 포함 모든 스위트룸. 제 이름으로 된 거예요. 김지은,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확실하세요? 체크인 이미. 네, 확실해요. 내 목소리가 흔들림 없었다. 그리고 제 방 하나만 다시 예약해주세요. 가장 간단한 거로 그녀가 망설이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취소됐어요. 환불은 카드로 갈 거예요. 새 방은 314호예요. 그녀가 물었다. 짐은 새 방으로 보낼까요? 마지막 모욕. 그들은 내 짐조차 안 챙겼다. 네, 지은 씨 감사해요. 그게 압도적이었다. 몇 타자 소리로 10년 삶이 지워졌다. 그녀가 새 키카드를 밀었다. 하얀 플라스틱, 하지만 금덩이처럼. 작은 방의 열쇠. 자유의 열쇠. 벨보이가 문 닫는 클릭 소리가 밤의 가장 큰 소리였다. 잠금이 아니라 세계를 차단하는 소리. 314호는 위 호화에 비해 스파르탄. 발코니 없고, 큰 욕조 없고, 미니바 없고. 깔끔한 흰 듀베 침대, 기능적 책상, 정원 보는 창가 암체어. 단순의 아름다움. 그 중심에 서서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자 10년 어깨 매듭이 풀렸다. 혼자였고 영광스러웠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듀베 만지며 생각했다. 영숙 씨는 펜트하우스가 잡지보다 못하다 불평할 것, 수민과 태호는 옷장 다툴 것, 민호는 화낼지 걱정할지, 자신에게 편한 감정. 위는 기대와 판단의 소음. 여기 314호는 침묵. 내 벽, 내 침묵, 내 선택. 처음으로 깊게 숨 쉴 수 있었다. 이 작은 방이 시댁과 공유한 어떤 공간보다 집 같고 안식처 같았다. 룸서비스 메뉴 집어들었다. 배고파서가 아니라 나만 위한 선택이 선언 같아서. 고급 엔트리와 디저트 스캔. 컴포트 섹션에서 그릴 치즈 샌드위치와 소다 주문. 아이나 10년 만에 자신 돌보는 여자의 식사. 영숙 씨가 천박하다 할지, 수민이 탄수 피할지 걱정 안 했다. 나만을 위한. 도착하자 책상 안 쓰고 침대에 다리 꼬고 앉아 트레이 놓고 어이없는 영화 틀었다. 샌드위치 한 입, 따뜻한 치즈와 버터, 토스트가 평생 최고 맛이었다. 그 평화가 깨졌다. 나이트 스탠드 핸드폰이 켜지며 맹렬히 진동. 검은 독의 직사각형, 탈출한 세계 포털. 민호 사진이 웃으며 올라왔다. 진동받다. 답하길 기대하는 남자의 소환. 샌드위치 또 한 입 빼물고 음성 사서함 가게 했다. 곧 수민. 무시. 그 다음 영숙 씨, 거절 버튼 위에 손가락 멈췄다. 거절은 행동. 무시는 성명서. 벨 울리게 했다. 통화 멈추고 문자 폭격. 디지털 요구의 급습. 민호, 지은아, 이젠 웃기지 않아. 전화 받아. 수민, 어디야? 엄마 화나셨어. 민호, 진짜 걱정돼. 괜찮아. 받아. 걱정이란 단어가 웃겨서 거의 목 막혔다. 걱정이 아니었다. 불편. 장난이 대본 벗어나 펀치라인 이름. 내 안전이나 감정이 아니라 드라마에서 내 역할 안 하는데 짜증. 마지막 민호 문자, 조종의 명작. 가짜 걱정 물씬. 어디야? 다 걱정 죽겠어. 너 찾으러 다녔어. 거짓말. 그는 스위트에 있었다. 샌드위치 마지막 한 입 끝내고 소다 천천히 마셨다. 손 닦고 그의 메시지 봤다. 거짓 패닉. 심장이 느리고 강하게 쿵쾅. 화면 위 손가락. 분노나 고통 안 썼다. 무기 같은 단어, 날카롭고 그들의 오만에 직격. 내 방에 있어?
키카드들 시도해봐 보내고 내 안식처에 완벽한 침묵에서 기다렸다. 보낸 후 핸드폰 엎었다. 314호 침묵이 절대적, 평화로운 진공. 하지만 마음에서 12층 위 혼란 교향곡 들렸다. 눈 감고 보지 않아도 알았다. 10년, 내 손등만큼 그들 안다. 민호가 문자 큰 소리로 읽으며 웃을 것, 지은이가 자기 방에 있대. 봐, 화 풀렸어. 내내 삐쳐 있었나 봐. 수민이 눈 굴리며. 정말 드라마틱해. 장난이었는데. 방 들어가자. 옷 갈아입고 봐 가고 싶어. 영숙 씨가 동의. 빨리 해, 민호. 문 열고 그애 구하자 민호가 승리감에 키 카드 대는 거 봤다. 우리 스위트 더블 도어. 녹색 불과 클릭 기대. 대신 환한 빨간 불 깜빡. 실패. 둔탁한 쿵여 민호가 인상 쓰며 다시. 빨간 불 수민이 밀치며 바보처럼 해 자기 키 시도. 빨간 불을 태우도. 혼란이 공황 물결. 이건 게임 일부 아님. 장애. 반성은 안 하고 순수 분노.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한테 한 걸 탓 안 함 눈 떴다. 방 침묵이 달라졌다. 숨는 안식처가 아니라 지휘센터. 10년 작아지며 그들 공간에 끼려 했다. 끝났다. 3층 작은 방에 숨는 건 내가 아님. 그들이 잘못했다. 일어나 옷매 만지고 문으로. 엘리베이터 가는 걸음이 후퇴 아님. 행렬. 심장 차분, 호흡 고름. 로비 열리자 구석 암체어 안 가고 엘리베이터와 프론트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지나던 웨이터 불러 카모마일 티 포트 주문. 숨는 여자가 아님. 막 오르는 여자. 5분 후 엘리베이터 딩 소리. 그들이 폭풍처럼 나왔다. 가족이 아니라 권리의식의 무리. 민호 선두, 얼굴 붉음. 수민 뒤, 핸드폰 귀에 또 욕 메시지 남기나. 영숙 씨 표정 순수 분개. 프론트로 행진하며 키 카드 쾅 내려놓음. 키 카드 안 돼요? 모두. 시스템 오류예요. 민호 목소리 로비 울림. 지은 씨가 전문적으로 대처. 오류 아니에요. 손님 화면 보며. 죄송하지만 예약 취소됐어요. 취소, 영숙 씨 비명. 근처 커플이 올려다봄. 누가? 방금 체크인 했는데. 말도 안 돼. 티컵 천천히 마시며 지은 씨의 최종 대사 들음. 주 카드 소유자가 취소했어요. 김지은 씨, 내 이름이 연기처럼 떠올랐다. 그들 머리 동시에 돌려 로비 스캔. 한 번 지나치다 다시. 충격의 떨림. 그리고 나, 암체어에 차분히 앉아 티컵 들고 지켜봄. 울지 않고, 화 안 내고. 그들이 본 적 없는 고요한 강인함으로 시선 마주침. 내가 한 일의 무게가 로비에 착지. 그들이 날 버린 그곳에서. 오랜 침묵, 그들 동상처럼 서 있음. 프론트와 내 의자 사이, 불신의 십자포화. 권리의식 얼굴이 혼란으로 변함. 그들 아는 지은이 이런 계산적 행위를 할 줄 몰랐음. 낯선 사람 봄, 신호처럼 주문 깨짐. 걱정 가족이 아니라 요새 일은 장군의 분노로 덤벼듦. 지은아, 내가 무슨 짓이야. 민호 폭발. 날 내려다보며 손허리에. 소유권, 반항적 소유물의 설명 요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영숙 씨 독사처럼 낮음.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맞아준 모든 게 10년 참아준 게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년 그녀 말의 아이러니. 그들이 날 참아줬다니. 웃음 없는 미소 지음. 수민이 손가락 가리키며. 휴가 망쳤어. 장난이었는데. 왜 장난 못 받아. 티컵과 접시 테이블에 놓음. 도자기 소리 유일. 올려다보며 각자 눈 마주침.
그들 못 뚫는 차분함. 10년 두려움, 비승인 공포, 승낙 갈망이 다 없음. 로비 1시간으로 불타. 남은 건 깊은 명확함. 천천히 일어났다. 서는 게 아님. 펼침. 10년 빼앗긴 공간 재탈환. 처음으로 그들보다 컸다. 맞아. 숨이나 목소리 차분하고 로비의 울림. 장난이었지? 10년 만에 펀치라인 이해했어. 영숙씨 봄 모든 걸 사면 가족 될 줄 알았던 게 장난의 수민봄 신용카드만 가치 있는 사람들 사랑 사려 10년 쓴 게 장난. 민호봄 가장 큰 장난은 나야. 민호. 남편이 날 선택할 줄 믿은 거, 이날 경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날 지킬 줄 그의 붉은 얼굴 창백. 지은아, 그건 아니야. 끊음. 목소리 여전 고요하지만 강철날 이날 여기 버렸어. 내 가족이 날 작고 무가치하게 만들 때 웃고 서 있었어. 장난 아니야, 민호. 끝이야. 불 켜지고 모든 게 보인 순간 그들 봄 디자이너 짐과 무용키 카드 든 비참한 장면. 휴가 끝났어, 선언. 그들에게, 나에게. 비용 내는 사람이 공식 체크아웃했어. 못해, 지은아. 민호 절박 속삭임. 상황 최종 이해. 난 내 남편이야. 팀이야. 아니, 민호. 슬프지만 먼 슬픔으로 고개 저음. 팀은 로비에 동료 버리고 게임이라 하네. 지갑과 가방 들음. 돌아서자 민호 분노로 변함. 팔 잡음. 손가락 피부 파고듦. 어디도 안 가. 반응 전에 호텔 경비 2명 나타남. 차분하지만 굳건. 지은 씨가 콜 문제 있으신가요? 손님, 한 명이 민호 손 노려봄. 민호가 불타는 듯 손댐, 경비의 감사 미소. 전혀요. 그냥 가는 중이에요. 등 돌림. 10년 노력과도 적은 수락, 없는 사랑 희망 돌림. 충격 얼굴 안 봄, 항의나 사과 안 기다림. 대리석 건너 걸음. 매 걸음 가벼움. 유리문 통해 따뜻한 밤 공기 밖으로. 위에서 주문한 타운카 기다림. 운전사 가방 들고 문 열음. 쿨 레더 시트 미끄러지며 차 출발. 반짝이는 무정한 궁전 멀어지며 그들 버림. 그들이 날 버린 곳에 혼란과 돈 못 사는 청구서 마주. 바다 소금 공기 폐 채움. 망친 휴가 아님, 되찾은 삶의 냄새. 오랜만에 완전 자유 느꼈다. 진짜 휴가는 이제 시작이었다.